네, 바로 어제입니다. 폴란드에서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시다시피 우파 성향의 야권 후보인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의 폴란드 인사고요. 참고로 그 득표율도 매우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50.9%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상대 후보는 집권 여당인 시민 플랫폼 당이에요. PO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가 49.1%로 약 1.8%포인트 차이로 우파 후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 대선 투표가 있는 날에 폴란드 소식을 전해드리냐 하면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할 때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모스탄 대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투표하시고요. 지금은 뭐 낙담하거나 그럴 시간 자체가 지금 전혀 없고요. 당일입니다, 당일. 뭐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치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고요. 꼭 투표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 나가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작 1.8%포인트 차이로 폴란드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쭉 있었던 일을 보면 폴란드에서 절대 녹록치가 않은 선거였고요. 결국에는 이겨냈습니다. 여론조사나 지지율이나 이런 걸 쭉 이겨와서 당선이 된 걸까요? 이 우파 후보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선이 6월 1일에 치러졌고요. 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첫 여론조사 기간 보이세요? 어떤 분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도 써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좌파 후보인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가 약 55%였어요. 지지율이.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된 우파 후보 카롤 나브로츠키가 38%였습니다. 중간에 등락이 있었죠. 당연히 있긴 했습니다만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우파 후보가 좌파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꽤 충격적인 여론조사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그동안의 여론조사이기도 합니다만 투표하기 약 며칠 전에 지지율이 바로 동률로 올라섰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 내부 조사에 의하면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골든크로스는 이미 일어났다라고 해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투표를 까보니까 이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본투표 날에 엄청난 투표를 해서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걸고 하는 폴리마켓 사이트 아실 거예요. 세계 최대의 베팅 사이트이고 이번에 저번 연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었죠. 11월에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언론에서 굉장히 언론이 잘못된 거죠.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던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언론들, 좌쪽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해리스의 예상을 했었는데 이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번 폴란드 대선에서는요. 그런데 이 폴리마켓 또한 완전히 또 틀렸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이 좌파 후보 라파우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번에 당선이 된 우파 후보, 친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확률이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100%와 0%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전에는요. 시작부터 역시나 단 한 번도 우파인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가 좌파인 라파우 후보를 역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선 확률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거는 단순히 지지율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을 걸고 그 돈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의 결과가 나온 거죠. 단 한 번도 역전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폴란드의 자유우파 시민들이 이러한 여론조사를 보고 막 낙담하면서 어차피 질 거다, 뽑을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적 같은 일이 폴란드에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대선의 상황과도 굉장히 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단 0.7%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불과 3년 전이고
사실 그 전부터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굉장히 크게 앞선 결과도 나왔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고작 0.7 차이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여러분 굉장히 미심쩍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뒤로 하고 뭐 선거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 정도로 이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매우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데 폴란드의 사례를 볼 때,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랑 좀 겹쳐서 대선이 있었던 이 폴란드,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친트럼프냐 반트럼프냐, 반이유냐 친이유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좌와 우가 굉장히 나누어지는 이 폴란드의 사례를 볼 때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고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진짜 투표율이 100%를 넘겨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뭐 넘길 수도 있죠. 그동안 전산에 뭐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다 까발려지고 한번 리셋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정말 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오전 아침 일찍 올라갈 건데요. 막상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내일 새벽쯤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 자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시민은 해냈습니다. 우리가 폴란드 사람들보다 못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고요. 기적 한번 만들어 보면 오늘 다 같이 한번 기적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방한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방한을 했고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였고 일정에 대해서 막 공개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 왜 왔어? 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좌 세력이기 때문에 이 클린턴가가 힐러리도 그렇고 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의심적인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무언가를 하고 아무튼 떠났습니다. 시민들과 광화문 쪽에서 이제 사진도 찍히고 그랬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 MBK 파트너스라는 기업의 김병주 회장을 만난 것으로 나왔고요. MBK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기업 미국 국무부에서조차 이 기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기업 고려아연을 강제적으로 인수합병하려는 시도를 했었던 기업 사냥꾼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 대주주 관련해서는 중국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굳이 이 시기에 방한을 해서 김병주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했었는데요. 그냥 김병주를 만난다. 그것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시기, 이 대선 기간에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좌쪽 세력인 빌 클린턴이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찝찝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어땠느냐? 폴란드는 어땠느냐? 클린턴보다 더한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폴란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바로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소로스입니다. 잭 포소가 밝힌 바로는 오바마와 소로스가 폴란드에 있는 이유는 세계주의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때리는 그 세력들입니다. 단순히 좌파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엄청난 큰 세력들이 미국을 잃었고 루마니아도 잃었으며 모든 곳에서 역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폴란드 선거에 그들의 모든 칩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5월 중순쯤에 나온 글이었는데요. 물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이 우파가 졌어요.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좌가 이겼는데 뭐 이거는 그 당시에 루마니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글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한국에는 빌 클린턴이 왔었고 폴란드에는 오바마랑 소로스가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중요한 시기, 대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좌파 후보를 물리치고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차례예요. 가장 중요한. 이번에 당선이 된 폴란드의 새 우파 대통령인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폴란드는 불법 이민자가 없는 폴란드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파괴하려는 그들을 위한 통합센터 대신 추방센터가 있는 폴란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무슨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발언을 쭉 하신, 이제 폴란드의 새로운 대통령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선거 운동 기간에서도 트럼프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굉장히 친 트럼프적인 행보를 보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폴란드는 아주 강력하게 친 트럼프 진영에 서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바로 우크라이나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 유럽연합 EU 국가들은 폴란드에 좀 굉장히 뜬금없이 무리하게 책임을 부과한다거나 뭐 나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친 EU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 아니다. 왜 쟤네랑 같이 하냐. 우리는 미국과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라는 게 이제 폴란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민들도 이제 좀 많이 정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좀 안 좋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도 폴란드의 선거를 굉장히 주목했고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가 진영, 미국뿐만 아니라 완전 진짜 전 세계에서 폴란드의 이 선거를 굉장히 주목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결국에는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친중, 친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폴란드는 반유럽, 친트럼프가 이제 우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좌쪽은 이제 친유럽, 반트럼프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그리고 유럽 쪽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EU 뒤에, 그러니까 유럽 연합 뒤에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중국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유럽에는 특별히 다시 한번 또 관세를 올리겠다. 물론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도 이것을 인식하고 이 국민들도 어느 정도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긴 게 어딥니까? 우파가. 굉장히 지금 당연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좀 이제 부러운 상황이고요.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좀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과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국가예요. 매우 중요한 국가고, 유럽에서 지금 거의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미국 보수주의 행동회의인 CPEC 회의 아시죠? 그것도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놈이라는 장관이 가서 이제 폴란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군 주둔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설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많은 미국의 트럼프의 마가 진영과 미국에서도 주의 깊게 이 대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러나 이제 폴란드 시민이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겼지만 절대 끝은 아니죠. 폴란드는 강력한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이원 집정부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외교 정도를 담당하고 총리가 이제 내치를 담당하는 그런 이원 집정부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각제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있는 국가입니다. 유럽이 대체적으로 그래요. 많은 내각제 국가들이 있는데 폴란드는 완전 100% 내각제까지는 아니고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나라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했으나 이 내각은 다 좌파인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각종 뭐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이 다 좌파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동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난 대통령이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기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와도 사이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국가예요. 두다 대통령이 2015년에 처음 당선이 되었고요. 2020년에 재선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이번에 좀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폴란드는 괜찮은 게 지금 계속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또 5년 임기를 또 하면 2030년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중간에 문 씨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생을 했죠, 우리가. 굉장히 나라가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간 폴란드는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그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따라서 친트럼프 진영, 친미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오늘이 갈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투표율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제부터 쭉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라이브는 못하겠지만 일단 영상을 올려드리고 저도 지켜볼 겁니다. 계속 지켜볼 거고요. 지금 투표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사전 투표율이 뭐 전라도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는 원래 높아요. 그냥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경상도나 대구나 이런 쪽은 거의 최저에서 시작을 했는데 본 투표율은 아주 압도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쪽, 부울경, 경상도뿐만 아니라 가장 인구가 많은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 이 수도권 지역에서 정말 많은 본투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놀러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표하고 놀러 가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 정치 무관심층들을 좀 주변에 좀 독려 좀, 아주 좀 강하게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오늘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한번 고생을 할지, 아니면 좀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될지. 여러분, 지금 12월 3일 비상 개몽령 이후로 여러분 진짜 6개월 지났습니다. 지금이 오늘 여러분 12월 3일 날 일이 있었으니까 6월 3일, 그러니까 6개월이 딱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반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좀 고생도 많이 했고요. 겨울이 어떻게 진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차가운, 밖에서 보냈던 시간도 정말 저도 많이 기억이 나고 하는데, 제 영상이나 제 라이브를 쭉 보신 분들은 이제 또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일단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투표율 높여서 한번 당선이 다시 한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제가 좀 이거는 나중에 전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가에서 계속해서 일이 막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하버드 대학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이제 때리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지원을 끊고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하버드 졸업식 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가 연설을 했냐 하면 바로 그 중국인이 연설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하버드의 실태입니다. 하버드의 실태예요. 그리고 그 연설한 사람이 이 CCP가 후원하는 비정부기구 NGO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아버지가 그 CCP의 그 준 외교관 역할을 하는 고위 임원인 그 중국 국적자가 이번에 졸업식의 연설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학에 대해서 트럼프가 때리는 게 이상하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한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미국 대학을 좀 탄압한다 식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진짜로. 그거 다 미국의 좌쪽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써내리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MIT죠. 그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명문대, 공대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MIT가 그 졸업반의 학생 회장인 메가 M 베물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연단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좀 두둔하고 막 이런 여러분 연설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학가가, 지금 미국의 대학가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좌파 사상들이 미국의 대학가로 침투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는 틀린 뭐 별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좀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꼭 투표 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별개 대학도 있어요. 왜냐면 그 미국의 명문인 퍼듀 대학교라는 곳은, 이것도 이제 폭스뉴스에서 나온 건데, DEI 사무실을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DEI가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좌파 사상을 좀 전파하는 어떤 그런 사무실, 그런 기관을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목을 했고요. 이것을 다 철폐해라 라는 식으로 좀 위에서 말씀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퍼듀 대학교에서는 이것을 철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과도 당연히 의견이 많이 갈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뭐 대선이 끝나더라도 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오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고, 아마 밤 되면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 거의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새벽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진짜 새벽 3시, 4시, 막 5시 넘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고 굉장히 살떨리는 현장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네, 여러분 아무튼간에 기회는 오늘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진짜 유튜브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저의 이 우파 유튜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고정 댓글에 여러분 가입 링크랑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도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을 성장시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날인 것 같아요.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